자, 보성이 당신들의 천국을 계속하자. 원장의 지시는 지체 없이 하달되었다. 하달.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는 소리야. 병사지대 7개 마을 5천여 원생들은 오전 10시까지 빠짐없이 중앙공원 광장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자, 조백헌 원장은 얘기한다. 따라서 내가 오늘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주문할 일들은 여러분도 나와 함께 그들에게 약속하고 주문할 일이란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자, 내가 원생들을 만나서, 여기서 원생들은 이제 환자들이지. 5천명 환자들을 만나서 내가 무슨 약속을 할 것인데 당신들에게 가르치진 않겠어. 하지만 내가 무슨 약속을 하든지 간에 당신들도 동의한 거야. 당신도 함께 약속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함께 책임져야 돼. 실패. 아빠는 좀 황당하다. 왜? 만약에 우리 학교 교장이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약속을 하는 거야. 응. 근데 먼저 선생님들에게 알려주고 동의합니까라고 한 다음에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약속할 건지 당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무슨 약속을 하든지 간에 당신들이 이미 동의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이야. 실패. 이게 뭔? 근데 조백헌 원장의 성격은 그래.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부하니까 당신들 의견 따위 필요 없어. 내가 결정하면 당신들 그냥 시킨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결정하지 당신들 의견 필요 없어. 이게 조백헌 원장의 성격이야. 그것은 곧 원생들에게 행할 연설의 전제. 또 커피 페이스야. 아니야,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 그래? 어디? 전제나 서두에 불과했다. 요 그 옷 단축 크기가 조금 다를걸? 그래? 어. 아닌데.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부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당신들에게 안 가르쳐줘.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당신들은 동의한 거고 당신들은 내가 시킨 대로 따라야 돼. 실패. 그것은 바로 병원 직원 전체의 원장에 대한 무조건, 조건 없이 신뢰와 승복, 복종의 요구였다. 실패.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민주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읽은 내용에서 6학년 담임 같은 사람이야. 상욱은 불안했다. 결국 이 산에도 동상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구하겠단 말인가? 자,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자. 자, 모든 원장은 동상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30층짜리 마을회관 이런 걸 지으면은 막 원생들이 감사해서 원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장 동상을 만들 거 아니야. 자, 그럼 원장들은 왜 이렇게 원생들의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어 할까? 그냥 좀. 자, 천국은 누가 만들어주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내가 당신들이 신이 되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야. 자, 내가 너희들이 신이면 너희들은 뭘 해야 돼? 뭘? 동상을 만들어서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와 동상은 한 덩어리야. 내가 당신들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나는 동상 필요 없어. 이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건 내가 당신들이 신이 되고 싶다는 소리거든. 신이면은 당연히 동상 만들어서 바쳐야지. 신이니까. 그러니까 조 원장도 내가 당신들에게 천국을 만들고야 말겠다. 그건 내가 당신들이 천국을 만들면 알지? 이런 뜻이야. 실패. 필요 없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당신들이 천국을 만들어 줘야지 내가 당신들이 신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당신들이 동상을 만들어 바칠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원장 자신이 그의 좁은 가슴 속을 튀어나와 만인 앞에 자랑스럽게 서고 싶은, 즉 이제 내가 지배자로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수십 년 이상 나를 기억하는 그런 역사에 남는 지배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은밀스러운 동상의 충동을 어떻게 현명하게 견뎌내느라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해서는 안 돼.
진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드물지. 자, 원장이 단 위로 올라섰다. 말없이 마주선 1만여 개의 눈길이 일시에 그 원장에게로 쏠려드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이 막힐 듯한 표정이었다. 자, 이제 5,000명 원생 앞에서 마침내 연설을 한다. 훤칠한 키에 그렇게도 보기 좋게 잘 어울리던 유니폼까지 턱없이 어색해 보였다. 조백헌 대령입니다. 왜? 저희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서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몸으로 앓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마음으로 앓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섬은 구석구석 온통 불신과 대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백헌 원장이 얼마 전에 발견했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걸 고쳐야 한다. 우리는 섬을 다시 꾸며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이 섬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행복스러운 낙원으로 믿게 해주겠노라고 힘있게 다짐했다. 자, 조 원장의 입에서 낙원이란 말이 나왔다. 천국. 즉 아까 얘기했었지. 천국 이꼬르 동상이다. 왜 원장들은 그렇게 바락바락 원생들이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야. 천국을 만들어줘야 신이 되지. 신이 돼야지 동상을 바칠 거야.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므로 예로부터 그 추악한 불신감과 배신감만 앞서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불신감과 배신감의 슬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꼭꼭 다문 속에서 이 사람을 의심하고 엉뚱스러운 배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나를 못 믿는 겁니까? 저는 순수하게 당신들이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하지만 원생들은 안다. 아니 여기에는 내 천국이 없다고. 나가면은 그냥 병이죠. 자, 보성이가 심한 병에 걸렸다. 보성이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이제 병원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은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낙원은 뭐 도시든 시골이든 자기 고향에 있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여기 아무리 최첨단 시설의 병원을 건설한다고 해도 그건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지역이 되는 것 뿐이야. 그런데 조 원장은 여기 막 최첨단 병원을 만들어준 다음에 마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천국을 만든 거야. 만들어준 거야. 여기가 이제 너희들 천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알지. 나는 뭐 딱히 동상 같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만들어준다면 난 상하진 않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은 아직도 그 불신감과 배신감의 슬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꼭꼭 담은 속에서 이 사람을 의심하고 엉뚱스러운 배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나를 못 믿는 겁니까? 나는 순수하게 여러분들 도와주겠다는데. 정말 순수할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구나. 혹은 차별 없이 사는 거구나. 그걸 3부의 원장이 보여준다. 요거는 이제 챕터 1, 챕터 2, 챕터 3로 되어 있는데 챕터 3의 새로운 원장이 그걸 보여준다.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 정정당당, 인화단결, 상호협조 이 세 가지를 생활 지표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면서 내세웠던 거기도 하다. 여러분은 기필코 여러분 자신의 인간 개조를 일으켜내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막 인간을 개조하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낙원을 위해 이 사람은 신명껏 열심히 그것을 돕겠습니다. 아니 강제로라도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그럼 이건 도움이야 폭력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개조하세요. 설령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내가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럼 이건 도움이야 폭력이야? 폭력 같은데? 아빠가 봐도 폭력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아니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괜찮다고 그래도 난 당신을 도와주고야 말겠다고 당신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난 당신을 도와주고야 말 거야. 이건 도움이야 폭력이야?
같은데? 근데 자신은 이거 다 당신들을 위한 거니까 이것은 나의 선이다. 이건 절대 폭력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어. 흔히 도와주는 사람은 저런 착각을 많이 해. 아이, 연설이 끝나고 난 원장은 자신의 연설에 스스로 감동한 듯 얼굴이 검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지. 이게 대열이야. 네. 저는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그냥 뭐 얘가 좀 싸는 것만 거지. 알아. 원생들은. 자, 저녁에 이제 건강인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회식.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단체로 술을 마시는 거야. 응. 그리고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개선하려고. 응. 근데 원장은 이제 불편하다. 그 작자들 도대체 내 얘기 빗등에도 스치지 않는 것 같더구만. 빗등에도 스치지 않는다. 즉, 빗속에 안 들어간다. 안 들었다. 난 오늘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작자들 도대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그 모양이었어. 요건 카피 페이스트 아니지? 아닌데? 하지만 그건 아마 아무것도 듣지 않는 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욱이 조용히 말한다. 듣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건 또 무슨 뜻이요? 역시 또 이상욱과 조백헌 원장이 또 부딪힌다. 말씀을 쉽게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애초부터 차이가 없는 일이니까요. 점점 모를 소리로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장님의 말씀 도중에 그 사람들은 원장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또 한 분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니까요. 즉 옛날의 주정수 원장. 주정수 원장도 처음 부임해 와서 당신과 똑같은 약속을 했었다. 그러니까 원생들은 오늘 조백헌 원장의 새로운 원장의 약속을 들은 게 아니라 주정수 원장이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은 거였다. 일부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조백헌 원장이 어떤 기획을 해. 그럼 이상욱이 얘기를 해. 그거 주정수 원장이 이미 했던 건데요. 그럼 조백헌 원장은 화가 나겠지. 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한다. 또 이상욱이 톡 뛰어든다. 그것도 주정수 원장이 했던 건데요. 조백헌 원장은 또 화가 난다. 그럼 이건 어때? 점점 그러면서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이상욱은 조백헌 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길 원하면서도 사실상 조백헌 원장을 자극해서 더 날뛰게 만든다. 그 중에서도 쉬운 예를 들자면은 이섬 병원의 네 번째 원장이었던 일본인 주정수 같은 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인? 그러니까 이 주정수 원장은 일제시대 때 여기의 원장이야. 아, 지금부터 30년쯤 전에도 아까 그 사람들은 새 원장님을 맡기 위해 오늘처럼 대열을 지어 그곳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주정수가 그러다가 대신했고 그래서 이제 원생들에게 결국 원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죽었고 그 다음 원장도 똑같은 약속을 했다가 도망쳤고 그 다음 원장도 또 똑같은 약속을 하고 도망쳤고 근데 오늘 또 조백헌 원장도 똑같은 약속을 했다. 원생들은 또 그 소리.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섬을 나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대받고 쫓겨다니며 서러운 유랑생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오순도순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그들의 고향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긍지와 보람을 누리자고 격려했습니다. 환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후에 원장들이 계속 배신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처음 약속을 했던 거거든. 처음 이렇게 약속할 때는 원생들은 감동했어. 원장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 낙원을 만들어 주겠대. 그때는 감동했었어. 그래서 막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한 거야. 원장을 위해서. 그런 약속을 지켰겠지.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대신에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좀 이상한 노이로즈 증상이 있는 것 같구만.
노이로제는 이제 어떤 지나친 집착 이런 거. 그게 뭐야? 그러니까 병이야. 그러니까 집착증이 심한 사람은 자다가도 내가 창문을 닫았나? 가서 확인을 해. 닫혔네? 그러다 다시 또 자. 그러다 자려고 누웠다가 내가 유리창을 닫았는지 확인하면서는 닫았는가? 또 가서 봐. 닫았네? 가서 또 있다가 또 몇 분 지나면 또 불안한 거야. 아니 왜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집착이야. 파라노이아. 음. 동상 이야기는 벌써 두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당신의 동상이라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정수 이후에도 새 원장님만 갈려오면 던번이 또 그 원장의 새 동상을 아니 사실인즉 또 하나의 주정수의 동상을 보곤 했던 겁니다. 어느 쪽이나 원장이 섬을 떠나고 나면 섬에 남는 것은 배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런 식으로 어느 원장에서나 똑같은 주정수 원장의 연설을 듣게 되었고 그의 동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그들은 10번 이상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에게는 아까 이 섬 전체가 온통 불신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불신과 배신이야말로 바로 그 수많은 주정수의 동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정수 때부터 이제 반복하면서 원생들은 안 거야. 아, 저 사람의 목적은 정말 우리의 낙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 동상 세우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할 리가 없지. 그런데 이제 조백헌 원장이 또 내가 여기 당신들의 낙원을 세워주겠습니다. 저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저는 순전히 여러분들 낙원을 세우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원생들은 과연 하는 거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로군. 이 섬에서는 어디서나 죽은 사람들만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말을 안 해. 근데 항상 죽은 사람들만 말을 한단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섬에선 죽은 자들만이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미 모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만이 가장 정직한 말을 하니까요. 사자의 섬, 사자의 섬이라. 사자, 죽은 사람들의 섬. 아니 그 사사라고. 라이언이 아니고 라이언 라이언 언제 라이언 인형 사러 갈까? 우리 집에 하나 있는데. 원장의 부임 연설은 아닌 게 아니라 별로 달가운 편이 못됐던 모양이다. 다음날 아침에 원생 한 명이 약을 먹고 자살했다. 왜? 자,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아. 원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 두 사람이 탈출했잖아. 응. 원장이 내가 여기 당신들 낙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명이 그날 저녁에 자살을 했어. 그러면 이 자살한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자살했을까? 원장이 그날 아침에 낙원을 약속했는데 아니 나 아니다. 그런 거 아닐 거야. 이것도 일종의 탈출이야. 나는 네 말 못 믿겠어. 주황리 독신사에서 밤사이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자살 사고는 새 원장에 대한 두 번째 부임 선물이 된 셈이었다. 아. 어젯밤 이 과장이 원장님께 좀 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 과장을 찾다 말고 갑자기 이력을 물으시더군요. 이력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 그 역사, 이 사람의 과거 역사. 이력이라뇨. 이 과장의 경력 말이요. 그러니까 조 원장이 명령을 했다. 이상욱 과장 과거 좀 조사해와. 뭔가 조백헌 원장은 뭔가 이상욱이 수상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 어떤? 자, 그가 꿈꾸는 낙원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걸게서는 안 된다. 그를 조심스럽게 실패시켜야 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그 발령받아 가세요. 그게 이 선물에서 최선입니다. 그게 이상욱의 생각이다. 자, 그런데 자살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민이라는 소설가다. 한민이라는 주황리 독신사 청년이 밤사이 약을 먹고 절명, 그러니까 생명을 끊었다. 절명한 것이었다. 자, 그런데 한민은 이상욱과 좀 친한 사이였다.
자, 한번 보자고. 그는 이미 환자가 아니었다. 다 치료됐다. 얼굴에 이렇게 흉터는 남았지만은 이미 나병은 완전히 치료가 됐다. 처음을 찾아온 지 6년 만인가 치료가 모두 끝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전염성도 없다. 그러니까 얘는 육지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배 타고 돌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치료도 필요 없다. 그런데 자, 요 한민의 에피소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은 환자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 한번 보자. 그냥 섬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뭐 할 거야?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한민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소록도에서의 경험을 소설로 써서 소설가로서 이 책이 많이 팔리면 소설가로서 나 환자가 아니라 소설가로서 육지에 처절받아 가고 싶다. 이게 한민의 꿈이었다. 이해되겠어? 그냥 치료 끝났으니까 나가요. 가 아니라 육지에서, 그러니까 얘가 꿈꾸는 것도 똑같은 거다. 나를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달라. 소설가로 봐달라. 그래서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막 출판사에 보낸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설 좋은데? 책을 내봤는데 막 대박 났다. 한민 선생님, 우리 출판사로 와주시죠. 이달라고. 저렇게 꿈꿨는데. 그런데 봉투도 안 뜯어보고, 소록도에서 왔다고, 우와, 돌려보내! 즉, 아예 소설을 읽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한민은 점점 좌절한다. 나는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모두들 나를 나 환자로만 보는구나.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윤혜원과 똑같은 거지. 윤혜원은 여자를 대상으로 누군가 나를 남자로 봐줄 여자를 찾고 있는데 한민은 나를 소설가로 봐줄 출판사를 찾고 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너는 그냥 나 환자야. 그거 뜯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 한민은 좌절한다. 그러다가 이제 조 원장이 여기 여러분들만의 낙원을 만들겠다. 즉 여기가 낙원이 되면은 두 번 다시 섬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지지 않는 거잖아. 여기가 낙원이니까. 원생들은 그러고 싶을까? 여기가 너무 좋아서 두 번 다시 이제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소설가가 되고 싶지 않아. 원생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한민은 아니 여기 이제 낙원을 만들다니까 여기 평생 갇혀 살라고. 난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자살한다. 그것은 이제 조백헌 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당신은 틀렸다. 탈출 석세스. 세 차례의 세균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청년이었다. 자신의 투병기, 그러니까 이제 병과 싸운 기록, 내가 그때 병과 싸웠는가, 와 섬생활의 애환, 그러니까 어떤 기쁨과 슬픔, 그런 기록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글을 써서 자기 대신 묻이 이제 육지야. 묻이 육지야로 내보내고 있었다. 잡지사나 신문사로 끈질기게 글을 내보내고 있었다. 아빠가 전 눈썹 그리는 거 깜빡했구나. 저 이야기가 귀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야 되니까 귀한 당신 잡지사, 당신 잡지, 소개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고견, 높은 의견을 받들고자 감히 이 글을 보내 올립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지. 부디 제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평가해주세요. 논픽션, 현상 모집 응모 때마다 결제에 따로 그런 부탁의 말을 적어 넣으면서 한사코 희망을 잃지 않으려던 한민이었다. 그렇다고 물론 그런 부탁 때문에 그가 바라던 반가운 하교, 여기서 반가운 하교란 것은 소설을 읽어봤는데 훌륭합니다. 우리와 계약하시죠. 어떤 이런 편지가 내려진 일은 없었다. 무트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자, 반송.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받는 사람이 이제 받는 걸 거부하거나 그러면 반송.
하지만 한민은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래도 계속 써가지고 보낸다. 내 이야기는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왜 눈썹을 안 그렸는가 하면은 첫 번째 그릴 때 눈썹을 깜빡했거든. 아빠가.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다 안 그렸어. 아, 왜? 저번 세 번, 이 사람 처음 그릴 때 깜빡했거든. 그럼, 다음에 그리면 줘. 그러면 이전에 그렸던 것도 다 고쳐야 되잖아. 오늘 또 이렇게 원고만 되돌아왔어요. 이건 숙제, 아예. 봉지는 이제 바깥에 포장지. 또 뜯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민이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즉 한민은 절망한 것이다. 즉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구나. 그들에게 나는 환자일 뿐이구나. 한민의 자살소동으로 원장은 또 한 번 자존심이 몫이 상한 듯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이 과장,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별로 신용하지 않는 눈치였는데 그 작자도 역시 내 약속을 신용할 수 없었다는 게지. 그지? 그러니까 자살을 했겠지. 저야 뭐 원장님의 약속을 신용하고 안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친구가 아직 이 섬을 자신의 낙원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군요. 지금 이 섬을 낙도로 여기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새끼 내일의 낙도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 저는 희망이 없어요. 자, 자살한 사람을 이제 그 새끼라고 부른다. 원장은 낙원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자신과 똑같은 존재? 평등한 존재? 아니면 자신보다 아래? 자신보다 훨씬 아래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거야. 알겠어. 고맙게 받아들여 이 자식들아. 이런 태도야. 상훈은 언젠가 그 한민에게 그가 알고 있는 한 섬소년의 탈출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귀뜸해준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이상욱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다. 알파, 연필. 왜냐하면 옛날 사고로 연필은 이렇게 침을 바르면 색깔이 진해지거든. 한민의 자살은 탈출이 아니라 슬프고도 영원한 이 섬의 마지막 귀의,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이제 여기서 죽었으니까 여기서 화장해서 여기에 묻힐 거니까 이제 영혼이 이 손을 못 벗어. 저번에 얘기했었지. 여기 특성상 가족들도 시체를 찾으러 안 와.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섬을 나갈 수도 있었다. 치료 끝난 사람은 나갈 수 있어.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었다. 자살은 오히려 섬의 귀였다. 그런데 한민은 섬을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죽어서 영원히 이 섬에 남는 것을 택했다. 왜냐하면 한민이 원했던 것은 치료가 끝난 나 환자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소설가로서 인간으로서 토대받아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엄청난 절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섬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환자로서가 아니었다. 소설가로서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한민이 꿈꾼 것은 이런 거겠지. 그는 이제 세상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 속으로 아무 스스럼 없이 함께 섞여들 수 있기를 원했다. 병을 치료하고 난 나 환자로서가 아니라 온갖 인간적인 욕망을 다시 숨쉬기 시작한 한 인간으로서 바깥 인간들 속으로 자신을 섞어 섬을 나고 싶어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삶을 꿈꿨다. 그런데 그냥 치료 끝난 나 환자로 가면은 분명히 또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을 못 견뎌서 다시 나는 아마 섬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떠나고 싶지는 않다. 그에게는 이 특별한 처지의 인간 집단을 위해서 특별히 꾸며진 어떤 낙도도 이미 낙태울 수가 없었다. 이 섬에 아무리 좋은 병원 만들어도 그거는 한민에게는 낙원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한민이 천성은 어떤 타고난 성격, 몸에 익혀온 두려움을 털고 세상 사람들 사이로 섞이고자 한 끈질긴 몸짓들은 한 번도 반응을 얻어낼 수 없었다. 절벽을 뚫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한민은 절망해서
자살을 결심한다. 원장이 그걸 이해할 리 없었다. 그는 한민을 위해서도 똑같은 낙원을 꾸미려고 한 사람이었다. 어디서부터 어째서 그런 배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원장이었다. 아니 내가 이성을 더 이쁘게 꾸며주겠다는데 왜 탈출을 하냐고. 그는 다만 이 섬이 아직은 낙토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낙토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기만 하면은 그런 모습들은 저절로 해소될 줄을 믿고 있는 그런 원장이었다. 그래 여기에 세계 최고의 병을 만들어주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와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 고향보다 여기가 더 좋아. 와 조백헌 원장님 만세. 그러니까 동창 만들자. 이래야지. 녀석은 이제 진짜 말을 하게 되었군. 아니 녀석은 벌써 말을 시작했어. 하지만 원장이 저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언제쯤 원장은 저 사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 수 있게 된단 말인가? 자, 그리고 조 원장은 섬 안에 장로회를 만들기로 한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요것도 이제 주정수 원장이 30년 전에 이미 했던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원장이 그냥 혼자서 다 결정해 왔거든. 근데 좀 더 이제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원생들 5천 명이 사는 마을이 7개가 있잖아. 그 7개의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제 나환자, 즉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7명의 장로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회를 조직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장로회와 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장로회가 거절한다면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그런데 얘는 너무 신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됐고 필요 없고 장로회가 반대하든 말든 난 하고 말겠어. 그럼 장로회는 왜 필요할까? 빠이빠이. 나중에는 장로회는 이렇게 변질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장이 고집을 피우니까 장로회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은 조 원장은 장로회를 해산시킬 수 있잖아. 장로회가 원장을 해고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차피 원장이 뭐 니들이 반대하든 말든 하겠다 해버리면은 장로회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조 원장은 얘기하는 거지. 봐라, 당신들 대표인 장로들도 동의했잖아. 내가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니잖아. 당신들 대표도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동의한 거 아니야. 독재의 수단이 된다. 오히려. 그것도 주정수 원장과 똑같다. 그리고 조 원장은 이제 인화단결, 정정당당, 상호협조, 재건 이걸 이제 말마다 건다. 요거 앞에 세 개는 이제 인화단결, 정정당당, 상호협조 요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거고 쿠데타 일으킬 때 요거는 이제 조백헌 원장이 추가했다. 재건, 다시 세우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애초의 뜻이 변할 수 없다. 즉 내가 여기에 낙원을 만들겠다는 뜻은 변할 수 없다. 조 원장은 확고한 어떤 고집을 부린다. 자, 이제 어떻게 또 얘기가 되는지 진행될 건지 그거는 또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후, 빠이빠이. 바이바이.